공부를 위해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조금 더 추가 체크 들어갈게요. 네, 산업혁명 밑줄치고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세 번째 문장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넘어가고, 네, 필경사 뭐 그런 부분인데, 필경사는 글씨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거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체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네, 필경사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서소 같은데, 뭐 그런 겁니다. 글씨를 쓰는 걸로 막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막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필경사는 뭡니까? 글씨 쓰는 사람이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네, 요거는 어떤 예시냐면, 기술이 진보를 했는데, 실업하게 된 사람들의 예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기술하게 된, 네, 직업의 예시다. 요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는 내용 정도. 필경사 부분에서 키워드로 정리하게 문장으로 길게 안 들어갈 거예요. 분석할 때. 다음 두 번째. 1문단인데 순서 구분 없이, 그 문단 구분 없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하는 부분이죠. 진전 속도와 범위 등 측면에서 이전보다 비교 앞문장은 핵심 아니에요. 밑줄 마세요.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아까 산업혁명 처음에 밑줄 쳤죠. 산업혁명은 불안감을 주었고, 네, 불안감 밑줄 쳐놓고 세모 들어갑시다. 불안감을 주었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뒤로 볼까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죠. 줄만 잘 연결하면 됩니다. 네, 작은 따옴표로 기계 파괴 운동, 네, 밑줄 쳐놓고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이것이 불안감이 원인이 돼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작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과적이죠. 예시와 인과네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긴 뭔가의 불안감이 기계 파괴 운동을 했어요. 그 불안감은 뭡니까? 너무 진전되는 속도와 범위들이 훨씬 크고 빨라졌기 때문에 불안감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물어봤다면 여기서 체크하는데 이 불안감이 원인이 돼서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다. 관계 설정해 두고요. 자, 그 결과 됐죠? 그러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건 네, 그러나 부분에서 다이아몬드 치고,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는 뒤가 핵심어예요. 역접의 접속어는 뒤에 핵심을 깔아 놓겠죠. 그러나, 하지만 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해서 네,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넘어갈 거고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 밑줄 들어갈까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기계 노동 보완 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합시다. 아,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여기 글쓴이의 관점이 느껴지죠. 뭡니까? 기술 진보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기술 진보에 대해서 네, 긍정적 관점이다. 이런 걸 느껴보라고요. 설명문이지만 긍정적 전제가 깔려 있어요. 됐죠? 이게 어디라고? 아까 얘기했지. 긍정적 관점, 이게 전제예요. 전제. 주제를 이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나오잖아요. 기술 진보가 노동을 보완한다는 저 핵심을 이끌어내는 저 주제의 전제가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제죠. 지금 우리 1문단 중간 읽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서론 중반부에 전제 있다고. 전제예요. 전제 제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전제 제시 문제 올해 수능에 거의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런 보완적인 힘. 자, 보완적인 힘. 네, 밑줄 기억으로 되어 있네요. 보완적인 힘. 동그라미 치고, 네,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풀 때 확인을 해 봅시다. 저 뒤로 쭉 가서 문제 있는 부분으로 볼까요? 보완적인 힘, 기억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문제를 먼저 안 보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도 됩니다. 가를 참고해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 자,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핵심을 밑줄 쳐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는 증가. 총 가치는 증가 1번의 밑줄. 자, 필경사들은 주어는 봐야 되겠네. 2번 필경사들은 밑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측 밑줄. 그 다음에 3번 기술 진보가 밑줄.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밑줄. 그 다음에 4번 업무 생산성이 향상 밑줄 쳐둬야 되겠죠. 4번에.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밑줄. 노동시간 증가 밑줄. 딱 나오는데 수요 증가는 있지만 노동시간 증가는 없었지. 있었으면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노동시간 증가 X. 처음에 확신이 안 들면 다시 읽고 해도 돼요. 이상한 부분 체크해 놓으세요. 최소한 V표는 해놓고 와야 돼요. 노동시간 증가는. 그 다음에 5번. 자, 에서 해당 분야의 종사인,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와 함께죠. 그래서 신기술로 인해, 자,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 밑줄, 종사 인구 비중이 증가 밑줄, 대량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밑줄 쳐두고 나중에 읽고 판단해 보세요. 5번도 맞는 거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타당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단어를 이렇게 껴 넣어주는 거잖아요. EBS 수특이 수능 기출문제보다 훨씬 더 지랄 같아요.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으면 수능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바로 동그라미 기호 바로 오죠. 부분적인 단락이에요. 다음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건데 연속번호로 갈게요. 여기까지가 1문단이에요. 1문단. 후반부는 뭐 보완적인 힘에서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 부분 보면 바로 아까 1번 기억에 관련된 문제 5번 선택지 바로 나오잖아요.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부분 봐도 괜찮군.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2번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진보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자.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네, 첫 번째 방식인가요? 여기 있죠. 첫 번째 방식 업무 생산성 향상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시간 증가 여부가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자, 됐습니까?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아마 밑줄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택시기사가 어쩌저쩌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택시기사가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하고 회계사가 세금계사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논지전개 방식에서 예시가 들어가죠. 지금 두 번째 문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예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분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하고 있죠. 논지전개 방식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지전개 방식, 예시. 그죠? 사례가 된다.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나은 품질로 제공해서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 밑줄칩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의 결과야. 그 부분이 업무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거기에다가 체크가 돼야 되죠. 뭐가? 일단 첫 번째 이득이 된 거죠. 바로 낮은 가격, 나은 품질이죠. 낮은 가격, 싸게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은 품질. 낮은 가격, 저렴하게 샀는데 품질이 개떡이라서 바로 고장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요런 정도의 배경식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회제재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는 부분이죠.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높은 소득 밑줄. 업무 생산성 향상의 결과, 요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다 쓸게요. 업무 생산성 향상의 네, 결과 두 번째가 나왔죠. 두 번째가 뭡니까? 적은 시간을 일하고 높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왔다, 여기. 적은 시간 노동 플러스 높은 소득이죠. 높은 소득이라서 방금 기억 부분에 대한 문제, 더 노동 시간이 증가할 거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틀려요. 확인이 두 번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소득,
실제로 투입된 노동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생산성을 평가한다면서 생산성 네모칸 쳐둘까요? 생산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 네모칸 쳐놓고 바로 앞부분 투입된 노동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 밑줄 치고 생산성에다가 연결하세요. 생산성의 개념이죠. 그죠? 네, 생산성의 그 개념이 방금 밑줄 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산성의 개념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면 두 번째 문단도 끝.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아, 이런 거구나. 경제 전반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문단으로 갈 거예요. 세 번째 문단으로 보면 이미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볼 거는 없어요. 경제 전반이 성장. 그 다음에 밑줄만 잘 치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밑줄. 문장 빨리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지나서 두 번째 문장.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이다.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3문단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이거는 첫 번째 방식과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방식과의 공통점이죠. 방식과의 공통점이 뭐라고? 재화와 서비스에, 거기 밑줄 잘 쳐놔세요.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함께 증가한다.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함께 증가한다라는 점은 그죠? 네, 공통점에 해당이 된다. 요거 변형 문제로 내기 딱 좋은 거죠. 만약에 이 지문을 그대로 내겠다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걸로. 그죠? 아까 파이가 커지면 하는 부분이 있죠. 파이가 커지면 파이 만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건 노동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네, 때로는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로는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세모 칩니다. 전염병 세모, 기근 세모. 자, 지금 세모 치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왕 공부하는 김에 요거를 체크하는 건데 전염병, 기근, 전쟁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아까 기술 진보인데도 경제 성장이 저해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술 진보가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거기는 전염병, 기근, 무슨 말입니까? 굶주림이죠. 네,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것. 그 다음에 전쟁. 네, 전부 다 세모 쳤습니까? 요 세 개가 아까 체크했었던 기술 진보가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시가 되지요.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기술이 진보했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예시죠. 성장하지 않는 예시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유럽 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막 가격 폭등하고, 그죠? 그겁니다. 그 해당 국가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성장을 못해요. 기술은 러시아가 훨씬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재 받는 거 둘째 치고 돈이 부족하잖아요.